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새로운 크루 캐스터 윤장현입니다. 한준희 의원님과 함께 재밌는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한준희 의원님과 함께 이 원투펀치의 새로운 코너 알파볼 승부 예측과 더불어서 이제 오감축이라고 저희가 새롭게 명칭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구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감전 축구다.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오감축을 정해봤는데 오늘의 감전 축구요. 네. 오감축에 대한 또 새로운 삼행시는 늘 많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처럼 한준희 의원님이 전기의자 샤우팅으로 유명하신데 네. 제가 옆에서 그 전기의자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다 정도로 옆에 캐스터 누구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여러모로 이제 한준희 의원님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투펀치의 또 새로운 크루로서 오감축에서는 축구 팬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고 가십적으로 좀 느낄 만한 새로운 소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좋아요. 벨링엄은 컴플리트하고 네. 스램제는 아니냐? 스렌제 선수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 있으신 잉글랜드 팬분들도 좀 있고 네. 아마 베컴 선수에 대해서도 예전에 뭐 티어리스트, 티어메이커 할 때 뭐 불만 섞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뭐 그런 거 제가 더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또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좀 편한 여러 가지 유형의 주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뵐까 하는데 어쨌든 윤재현 아나운서가 이렇게 진행을 맡아주셔서 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아시안컵에서 정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몇몇 정말 유명한 선수들 빼고 아시안컵에서 주목을 요하는 선수들, 네. 좀 지켜봐야 될 선수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이 일단 뭐 시간대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관심 있는 뭐 일본 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의 좀 나라 경기도 보시면서 우리와 어떤 경쟁력을 보일지 또 토너먼트에서 어떤 팀과 만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역대 아시안컵 가운데 요번 아시안컵이 아마 평균 수준이 가장 높은 아시안컵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카타르도 사실 뭐 기본적으로 개최국인데다가 맞아요. 여전히 멤버로만 보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런 나라들까지도 최근에 어떤 상승세를 봤을 때는 네. 그 어느 대회보다 이번 대회는 정말 다크호스들이 많다. 의외로 이번에 그 이라크전도 얼마 전에 평가전 보셨죠? 네. 유럽 리거들이 참 많아졌어요. 맞아요. 아시아 선수들 가운데 물론 이제 우리 뭐 손흥민, 김민재 뭐 이 정도의 정말 비할 바는 아니죠. 업적과 정말 그 빅리그 뭐 이런 빅클럽 이런 선수들이 다 포진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크만 하더라도 절반 넘는 네. 선수들이 유럽에서 태어난 선수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즘은 패밀리의 그 족보가 조금만 연관이 되면 웬만한 아시아 나라들은 다들 그 외국에서 태어나고 이런 선수들을 대표 선수로 만드는데 요즘은 아주 열과성을 다하거든요. 네. 이런 나라에 그런 선수들도 있었어? 그렇게 아마 아시안컵을 보시면서 놀랄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요소요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수들이 꽤 있다라는 거를 또 이번 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컵은 이제 A조부터 F조까지 6개 조 24개의 팀이 나오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24개의 팀 주목할 만한 선수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오감축을 통해서 한 10명 정도만 저희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최국 카타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카타르는 사실은 저 하산 알하이도스 선수가 네. 카타르에서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를 가장 잘 알고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하산 알하이도스 선수가 이제는 나이를 좀 먹었어요. 네. 이 선수가 175경기에 39골을 넣은 레전드인데 90년생입니다. 예, 저랑 동갑이네요. 90년생이세요? 네. 오. 이제 저도 축구 쪽으로 치면 약 베테랑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윤장현 아나운서는 얼마 안 남으면 안 되는데. 제 전성기 시작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카타르에서 말씀드릴 선수는 그 알하이도스 선수가 아니고 아크람 아피프 선수와 루카스 멘데스 선수입니다. 네. 아크람 아피프 선수는 또 라리가 예전에 보신 분들은 비아레알에도 이 선수가 소속됐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뛰지는 못했고 그렇죠. 그 스포르팅 히온에서 좀 뛰었고요. 그리고 벨기에 가서 이제 웨펜에서 좀 뛰었는데 이 아피프 선수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유럽 리거들에 비하면은 좀 그다지 뭐 이렇다 할 경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카타르의 공격 천병으로서는 아시아 레벨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발재간
그리고 스피디한 드리블 돌파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카타르가 더 강팀과 대결을 할 때 그들의 이제 뒷공간을 공략할 때 있어서는 이 아피프 선수의 능력이 역시 가장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이 아피프 선수도 그런데 아마 우리 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아시는 선수일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제가 한 명을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루카스 멘데스라는 수비수가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중동 사람은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근데 카타르에는 원래 좀 지금은 다 카타르 확실한 국적이지만 혼혈과 사실은 귀화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로만 따지면 패밀리 족보로만 따지면 다국적 그렇죠. 팀으로 이제 완성이 된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루카스 멘데스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 보신 분들께도 익숙하지가 않은 선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뽑힌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뛴 경기가 아직 몇 경기 안 돼요. 근데 이 선수가 왜 중요한 선수냐? 이번 카타르에서 카타르에 여러 해 전에 저 아시아 올해의 선수도 탔던 바 있는 왜 압델카림 하산이라는 네, 선수 네, 네. 기억하시죠? 알죠. 압델카림 하산 선수가 기본적으로 레프트백인데 신체 조건이 또 커가지고 센터백도 보고 또 카타르가 3백 쓸 때 그렇죠. 또 왼터백도 보고 하는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 압델카림 선수, 하산 선수가 그 아시아 올해의 선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지난 월드컵 직후에 카타르에서 영구 퇴출이 됐습니다. 요거 모르셨죠? 예. 요거 또 카타르 레바논 경기는 윤장현 아나운서가 중계를 안 하시죠? 네, 예. 요거 모르셨을 거예요. 정부가 아직 준비를 덜 했습니다. 예. 아시아 모든 나라 통틀어서 개최국 카타르가 제일 못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답이 없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비판이 쏟아졌겠죠. 그때 SNS를 통해서 뭔가 반응을 했어요. 거기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SNS에다가 공개를 한 거예요. 손가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한때는 정말 자신의 그 능력, 그 피지컬도 좋고 왼발도 좋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치를 꽤 발휘를 하면서 아시아에서는 되게 물건 같다라는 네.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카타르 중심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좀 건들건들하고 약간 건성건성 뛰는 느낌이었고 이게 올라왔군요. 네, 저 아시아 올해의 선수도 한번 타고 나니까 내가 뭐 아시아 짱이야. 최고급이야 뭐 네. 약간 그 태도 자체도 사실은 그 예전 실력이 안 나오면서 건들건들하는 거는 엄청 심해졌네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고를 친 거예요. 아하. 그런데 요 선수가 레프트백이자 왼터백이죠. 그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온 겁니다. 그 선수가 루카스 멘데스예요. 네. 루카스 멘데스 선수가 브라질 출신으로서 90년생. 그러니까 아까 아라이도스 선수나 마부쿠트 선수와 네. 동갑이니까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대표팀 선수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불꽃의 대회가 그럴 될 수 수도 있겠네요. 있는데 루카스 멘데스 선수는 한 10년 전 기준으로 따지면 그 프랑스 리그 마르세유에서 핵심적인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세유 경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 이제 카타르 넘어와서 카타르에서 꽤 장기간 있었다가 마침내 얼마 전에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체류 기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레프트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는 선수거든요. 네. 루카스 멘데스 선수가 오히려 그 압델카림 하산이 건들댈 때에 비해서는 훨씬 나을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카타르의 새로운 왼터백 내지는 레프트백 이 루카스 멘데스 선수를 아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카타르는 제가 2명 말씀드립니다. 카타르도 일단 뭐 대진상을 좀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좀 서로가 확률적으로 올라간다면 대한민국과 좀 4강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카타르 선수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이번 대회는 다시 좀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인 게 대표팀의 주축을 오래 했던 3명의 선수에게 징계를 줬고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그냥 이제는 퇴출을 시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카타르가 새로운 정신 자세로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선수단에게 강력하게 던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또 감독도 바뀌었고 그래서 요번에는 또 주최국 어드밴티지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 카타르가 좀 다시 좀 할 수도 있는 대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대 이후에는 아시안컵에서도 카타르가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월드컵의 부진을 좀 씻고자 이런 선수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조에 또 레바논 선수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바논은 사실은 우리와 지난번 월드컵 예선 때 낮은 단계에서도 붙고 최종 예선 단계에서도 붙고 레바논을 계속 만났어요. 대한민국이. 맞아요. 그래서 그 레바논은 웬만하면 아마 우리 팬들이 그 이름을 다 외우시지는 못해도 레바논 선수들 나온 거 보면 그래 저 선수 예전에도 봤어 이제 쟤 익숙한데? 약간 이런 얼마 느낌이 전에 그것도 이제 바로 카타르 월드컵 예선 때 우리가
두 단계에서 계속 레바논을 만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로 익숙한데 요 선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요 선수 한 명은 그때 없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때 없었던 선수인데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예. 이름은 다니엘 라후드. 라후드. 네, 혹은 다니엘 쿨이라고도 불리는 선수인데 요 선수는 멕시코 태생의 레바논계라서 레바논 대표가 됐습니다. 아버지 쪽이 레바논이에요. 예. 근데 태어난 것도 멕시코고 쭉 커리어를 멕시코에서 쌓아왔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수도 지금 레바논 대표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길지 않은데 이 선수가 이제 윙어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뛰는 선수인데 현재 소속팀은 멕시코 클럽인 아틀란테라는 클럽이 있죠. 민첩하고요. 특히 왼발 중거리포 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왼발 좋은 킥을 이번 대회에 보셔도 이 원투펀치 이방 오감축을 보신 분들은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하이라이트 같은 걸 꽤 많이 찾아봤는데 간간히 오른발도 곧잘 쓰더라고요. 약발이 괜찮군요. 네, 약발이 뭐 강발하고 같은 정도는 아닌데 네. 뭐 약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3 정도. 네, 그런데 왼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아마 아시아존에서는 틀림없이 먹힐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멕시코 리그에서 올 시즌은 아닌데 얼마 전에 득점 상위권에도 들었던 선수예요. 네. 그리고 레바논은 기본적으로 저 선수가 유명해요. 그 베테랑인 하산 마투크 선수. 마투크 선수 많이 들어봤죠. 네. 그리고 우리와의 경기 때 골도 넣었던 수니사드라는 선수도 있고 힐랄 엘 헤리라는 공격수도 있고 한데 이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다니엘 라우드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리거, 멕시코 다니엘 라우드. 이제 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일단 A조에서 피파 랭킹이 최하이긴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각조 이제 3등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선수 한 명 한 명이 좀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오감축을 통해서 한준희 해설위원의 정보력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원투펀치 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B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주와 우즈벡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쇼무로도프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와요. 맞아요. 쇼무로도프 선수가 물론 지금 유럽에서 뭐 그렇게 잘하고 있었냐 하면은 뭐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를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쇼무로도프 선수가 없으면 오딜존 함로베코프 선수 그리고 오타백 슈크로프 선수 그리고 바로 이 선수에게 결국은 의존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이 선수는 근데 우리 팬들이 좀 잘 아시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얄롤리딘 마샤리포프 선수. 마샤리포프. 네, 마샤리포프 아시죠? 알죠. 예. 네, 마샤리포프 선수는 연령별 대표할 때부터 아시아존에서는 상당한 창의성, 상당한 재간으로 소문이 났던 선수이고 여전히 그 위력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마샤리포프 선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를 거쳐서 현재는 그리스 리그의 판세라이코스라는 클럽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샤리포프 선수가 쇼무로도프 없는 상황에서의 그 우즈벡에서 지니는 중요성은 정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골을 아주 많이 넣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측면 내지는 폭넓게 이제 중앙 쪽으로도 위치를 하면서 거의 이제 프리킥 찬스라든가 혹은 뭐 필드 플레이 안에서도 사실 우즈벡의 창의적인 과정에서는 거의 기점 역할을 마샤리포프 선수가 다 할 거거든요. 우즈벡을 얘기할 때는 어쨌든 아까 뭐 함로베코프 선수, 슈크로프 선수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마샤리포프가 그래도 총대장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마샤리포프는 역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말씀하신 호주는 해리수타 선수 얘기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샤리포프나 뭐 아까 아크람 아피프나 해리수타 같은 선수는 이미 우리 팬들이 좀 알고 계신 선수지만 어쨌든 이 해리수타 선수가 레스터가 지금 챔피언십 내려간 바람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챔피언십을 관찰해도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거의 아주 진짜 작은 시간만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못 나오죠. 거의 잘 못 나오고 있어서 해리수타가 거기서는 그렇게 활약을 못하지만 이 선수 무서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국가대표 A매치 최근 5경기에서 무려 4골입니다. 5경기에서 4골. 거의 공격수가 아닙니다. 수비수예요. 센터백인데 근데 상대한 나라들이 보면 멕시코,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방글라데시 정도는 좀 뭐 또 호주가 그날 대량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멕시코, 뉴질랜드, 팔레스타인 뭐 어떻게 보면
대륙과 상대 안 가리고 다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아시아 존에서는 충분히 먹힐 선수 아닐까요? 그쵸. 수타 선수가. 예. 예, 그 아시다시피 키가 거의 2m에 육박하고 세밀한 빌드업 능력이랄지 뭐 스피드랄지 이런 데는 약점이 있다고 하지만 네. 저는 월드컵에서도 괜찮은 활약을 했던 수타 선수가 요즘도 호주 대표팀만 오면은 거의 매 경기 골을 넣고 있거든요. 애국자형이죠. 네, 애국자형이고 아시안컵 레벨에서는 역시 먹힐 선수다.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호주 하면은 주목할 선수는 저는 1번이 해리 수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포함을 시켰고 수비뿐만 아니라 이 선수의 득점력은 모든 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호주는 뭐 과거부터 그런 이 장신의 센터백과 이제 피지컬로 좀 중요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즈베키스탄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쇼무도로프가 없을 때 이제 마샤리포프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일명 쇼업 마왕이 될 수 있느냐, 그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 B조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자, 이제 C조는 좀 익숙하신 팬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란, 아랍에미리트, 홍콩,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역시나 벤투 감독이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은 뭐 워낙에 그 잘하는 선수도 많고 또 대부분 또 아시는 선수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 그 카타르의 알하이도스 선수 이야기할 때 알하이도스 선수는 카타르에서 공격수 출신이지만 사실은 좀 플레이메이커 성향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중앙 미드필드로 내려와서 뛰는 그런 선수인데, 여전히 이 알리 마부쿠트,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레전드는 여전히 앞선에서 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선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기록만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114경기에 85골. 득점 이 전환율이 엄청난데요. 네. 85골.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50골 넘은 선수가 차범근 레전드와 황선홍 레전드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리 그 아시아존에서 경기를 많이 했더라도 85골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월드컵 지역 예선 단계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마부쿠트 선수가 다른 대륙 다 통합해서, 그러니까 유럽 뭐 남미 예선 뭐 다 통합해서 마부쿠트가 득점을 가장 많이 하는 예선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정말 검증된 공격 자원인데, 마부쿠트 선수 연령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번 대회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빛날 만한 선수는 마부쿠트를 소개하고자 한 건 아니고요. 예. 알리 살레 선수입니다. 알리 살레. 네, 알리 살레 선수는 2000년생 윙어이고 가끔은 뭐 벤치로부터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선수가 100% 주전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벤투 감독이 상당히 중용을 할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제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멤버들을 봤을 때는 가장 역동적으로 드리블 돌파가 가능한 선수가 살레 선수예요. 이 선수는 뭐 2000년생이니까 일단 20대 초반이고 아직도 오른발을 잘 쓰면서 오른쪽 그리고 혹은 뭐 왼쪽도 가리지 않고 그 돌파에 있어서의 성공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아랍에미리트도 벤투 감독의 어떤 빌드업 같은 철학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자신들보다 어쨌든 더 강한 팀들은 있잖아요. 그쵸. 그런 팀들을 상대할 때는 실리적인 컨셉 속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깨부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알리 살레 선수가 이번에 상당히 크게 활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조의 3위를 노리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저는 이번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축구 팬들에게는 조금 이 나라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과거 2007년 이라크가 그랬듯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국내 외적인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쵸. 요럴 때 특별한 정신력과 조직력을 발휘하는 팀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니스 아크람 선수가 있던 그 2007년의 이라크 아닙니까? 우리를 승부차기로 꺾고 올라가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그런데 팔레스타인도 지금 어떤 그 어려운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요번에 잘해야 되는데, 요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팔레스타인이 나름 자신들의 지금 황금 세대를 구축을 해가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이라서 이 소문이 안 나서 그런데 저는 공부를 좀 했어요. 소문이 진짜 안 났어요. 그런데 황금 세대가 올 듯한 느낌이 있는 팀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이번 대회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번 대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에 2명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좀 특이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오다이 다바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바그. 네, 98년생이니까 한창 연령도 좋고요. 그러네요. 왼발을 잘 쓰는 공격수인데 포르투갈 리그 아로카에서 이미 2시즌 검증이 다 됐고요. 지금 현재는 벨기에 리그 샤를루아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벨기에에서 검증이 거의 다 된 선수예요. 된 선수인데 유연하고요, 침착하고 기본기도 좋고 결정력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요 선수가 잘 지금대로 조금만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팔레스타인 역사상 아마 역대급의 선수. 역대급 레벨까지도 갈 수 있을 포텐셜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오다이 다바그 선수. 그런데 네. 다만 이제 리그가 또 벨기에 리그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소문이 덜 나서 그런데 포르투갈과 벨기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요 하이라이트 찾아보시면 이 선수 꽤 괜찮은 선수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오다이 다바그 선수. 다바그. 그리고 한 명 더. 제가 카타르에 이어서 지금 2명인 팀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유일한데 팔레스타인 2명 희귀합니다. 네, 99년생 왼발 레프트백인 오, 카밀로 살다니아 선수인데 살다니아. 윤장현 캐스터는 뭐 축구 매니아니까 카밀로 살다니아 팔레스타인 이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요거 윤장현 아나운서가 그 공부도 좀 한 스페인 쪽 스페인어 가깝죠. 이름이죠. 예. 요 선수 칠레 태생입니다. 아, 칠레 역시 남미. 태생이고 칠레 20세 이하 대표를 이미 지낸 선수예요. 그런 선수를 팔레스타인이 데려왔습니다. 잘 데려왔네요. 네, 네. 레프트백인데 그 체구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다부진데다가 기본기가 역시 좋고 왼발 킥이 우수해서 세트 플레이도 이 선수가 처리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예. 그리고 오버래핑 올라왔을 때 크로스. 카밀로 살다냐의 그 레프트백 터치라인 쪽에서의 플레이와 그 오다이 다바그의 전방에서의 그 어떤 유연한 테크닉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 또 왼발 요런 거를 아마 보시면 팔레스타인이 은근히 만만치 않다는 거를 저는 이번 대회에서 잘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가 좀 나쁘게 걸리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랑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조가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죽음의 조 냄새가 좀 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다바그 선수와 살다냐 선수는 주목을 하시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팔레스타인 팀도 저는 이변의 가능성을 약간 내포하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경기에 따라서 살다냐의 컷백 다바그에 뭐 들어오는 슛 이런 것도 네, 뭐 네, 충분히 네. 가능할 만한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C조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2명 선수를 좀 주목할 만한 선수로 뽑아주셨고요. D조는 뭐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이 있는데 이라크 선수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여기서 제가 사과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우즈벡을 제외하면 제가 중앙아시아 선수들에게 조금 인색했어요. 네. 동남아시아에도 충분히 뭐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뭐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선수들보다는 네.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중동 위주, 중동이나 혹은 뭐 그래도 우즈벡, 뭐 호주 요 정도가 좋겠다는 판단에서 어쨌든 제가 선정은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선수들도 저는 응원하고 있다는 거. 파이팅. 네, 파이팅 해주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라크는 저는 그냥 이 선수로 할게요. 지단 이크발 선수. 예. 윤장현 캐스터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크발은 네. 뭐 일단은 이라크에서 이 선수가 해줘야 제가 볼 때는 일본과 비등비등하게 쌀 것 같습니다. 이라크가 이크발 선수 말고도 첫머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리거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쵸. 예, 물론 이제 뭐 스웨덴이나 뭐 이런 쪽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라크가 또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일본이 예. 좀 조별리그에서 고생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최근에 또 요르단 또 6골 넣고 이기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을 좀 괴롭힐 수 있는 팀인 거는 맞거든요, 이라크가. 네. 근데 얼마나 잘 괴롭히느냐에 있어서는 역시 이크발 선수 같은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우리와의 평가전을 보니까 이크발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시안컵에서는 저는 좀 더 중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와의 평가전에서 교체로 나와서 보여줬던 플레이도 제가 봤을 때 플레이메이킹을 저 정도 해주면 이라크 앞선에서 잘 받아먹어주기만 하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얼핏 우리와의 평가전에서도 이크발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본 대회에 들어가면 저는 이크발 선수는 이라크에서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맨유 팬들 중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키워볼 걸이라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극소수 정도지만. 근데 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맨유가 키울 여지도 있었던 선수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긴 해요. 네. 나름의 또 창의성이 있는 이 이라크의 이크발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그 앞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상당히 궁금한 이 선수의 활약입니다. 네, 이 선수는 마지막으로 그 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라크 모친, 예, 이라크 엄마. 엄마가 이라크, 예. 파키스탄 부친, 아버지 파키스탄. 태어난 곳 맨체스터.
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선수죠. 예, 다국적이네요. 네, 예. 다국적인 선수.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아시아 존에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뭐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D조까지 만나봤고 이제 이 오감축을 보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조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2조인데 2조에서도 요르단과 바레인의 선수를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국제 언론들에서도 항상 이런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하면은 이런 거 하거든요. 플레이어스 투 워치. 아, 예, 주목할 만한 주목할 선수. 우리말로 하면 그게 주목할 만한 선수죠. 그런데 네. 플레이어스 투 워치에 항상 들어가는 선수가 이 선수죠. 무사 알타마리 선수. 네, 몽펠리에 뛰는. 네, 몽펠리에의 왼발 윙어고 시즌 초반에는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공격 포인트도 막 엄청나게 쌓았던 선수인데 그쵸. 그 초반에만 그랬고 이후부터는 공격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해리 수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타마리도 아시아 레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가 지금 다크호스가 많아지고 잘하는 선수도 점점 폭이 넓어지고 그거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아시아 존이라면 알타마리 선수의 드리블은 저는 먹힌다고 봐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요르단의 전력이 과연 이제 알타마리 선수를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는 그거는 이제 별 문제긴 하지만 그쵸. 네, 알타마리 하나 있다고 뭐 요르단이 강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알타마리 선수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네, 드리블 재간이라든가 뭐 왼발 능력 이런 거는 충분히 이미 유럽에서도 검증이 됐는데 이 선수가 프랑스에서 뭐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고 키프로스 리그 아포엘에서 이미 뛰었었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벨기에 리그 가서 또 뛰었던 선수라서 어떻게 보면 키프로스, 벨기에, 프랑스 이 단계적으로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알타마리 선수는 실력이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레인은 개막전입니다. 네, 예. 바레인이 우리의 이제 대망의 개막전인데 압둘라 유수프 헬랄 선수를 역시 조심을 해야죠. 유수프 엘랄. 네, 예. 유수프 헬랄 선수는 93년생에 190cm 중반에 해당하는 예. 아주 장신 공격수고 이 유수프 헬랄 선수는 근데 우리와의 예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팬들도 좀 이름을 기억을 하실 네. 법한 선수예요. 워낙에 장신 공격수에다가 이 선수는 나름 유럽파 경력이 긴 선수입니다. 체코 리그에서 오래 뛰었는데 슬라비아 프라하 시절에 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뛰었었어요. 오.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예. 그리고 슬로반 리베르치 시절에는 네네.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뛰면서 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슬라비아 프라하, 슬로반 리베르치는 윤장현 캐스터 정도의 매니아면은 딱 들으면 아시죠? 그쵸. 아, 이거 체코 명문들에서 뛰었구나. 예. 체코 리그에서 꽤 오래 뛰었는데 이 두 명문 팀에서 뛸 때 챔피언스 리그도 밟아보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직접 골도 넣어보고 그런 경력이 있고 잠시 이제 인도네시아 리그를 갔었다가 요즘에는 다시 체코의 물라다 블레슬라프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코 리그에서 다시 데려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체코 리그에서는 단연간 뭐 아주 많은 골을 넣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한 선수로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역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피지컬은 아시아 존에서는 틀림없이 예. 먹히죠. 위력적이죠. 그리고 우리 수비수들에게도 그래도 뭐 우리 수비에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있고. 온갖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을 상대하는 김민재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유수프 헬랄 선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수가 신체 조건만 뭐 크고 뭐 다른 게 전혀 안 되고 이런 선수가 아니라 신체 조건에 비해서는 등지는 플레이, 연계력, 주변 동료들을 좀 도와주는 플레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되고 순간적으로 좀 아시아 존에서는 약간 놀랄만한 장면도 가끔씩은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요르단의 무사 알타마리 그리고 좀 익숙한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바레인은 유수프 헬랄 선수까지 제가 언급을 해서 제가 주로 언급한 선수는 11명. 그런데 이제 곁가지로 좀 등장했던 선수들이 있죠. 예. 말씀드렸던 11명의 선수들은 좀 주목을 받을 선수들이 틀림이 없다. 예.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시아 무대에 좀 새롭게 선을 보이는 선수들.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 뭐 칠레, 뭐 벨기에 리그, 생소한데요. 네, 예. 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좀 특별히 더 흥미롭게 보시면은 재미있는 아시안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참 주목해봐야 될 선수도 많고 주목해볼 관전 포인트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64년 만에 우승이겠고요. 그걸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 원투펀치 이 오감축에서 말씀드렸던 주목할 만한 선수 각 조에 해당하는 선수를 보면서 나 이 선수
오감축에서 봤었어. 네.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축구 경기를 한 달 동안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아시안컵에 좀 같이 집중해 주시고요. 한 달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정말 오감의 세포를 다 일깨울 만한 재밌는 주제들 갖고 저랑 한준희 위원님이 재밌게 토크를 해서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혹시나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원투펀치 오감축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투펀치 역사상 가장 뭐 미남 출연자가 아닐까.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설마.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오감축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안컵 각국에 주목할 만한 선수를 뽑아봤고 이제 1월 13일 개막전인데요. 대한민국 64년 만에 우승을 함께 원투펀치를 통해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